며느리 점수 올해는 78점이네.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 뒤에 펜으로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년보단 낫네. 설거지 속도는 빨라졌어. 그날 저는 명절 음식을 만든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치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합격해도 상은 없고 실수하면 감점만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은 해는 마이너스 10점, 친정에 먼저 갔다 온 해는 5점, 전이 타버린 날은 3점. 5년 동안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명절을 세는 게 아니라 평가를 받고 있었다는 걸. 그 노트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노트는 시어머니 방서랍 맨 아래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엔 가계부인 줄 알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숫자 61점. 그게 결혼 첫 해 제 점수였습니다. 항목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아침 인사 밝기 10점 만점 중 7점. 전 부치는 속도 15점 만점 중 11점. 남편 챙김 태도 가산점 3점. 친정 언급 횟수 감점 2점. 저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지? 유치원 생활기록부인가? 그런데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둘째 해 기록이 나왔습니다. 74점. 그 밑에 적혀있던 한 줄. 아이 소식 없음 감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제가 가장 아파하던 부분이었으니까요. 병원 다니던 것도 밤마다 몰래 울던 것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수로 계산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명절 음식을 하다가 실수로 전을 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제 마음이 타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노트가 1년짜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총 5건 5년치 기록.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5년짜리 프로젝트였습니다. 노트를 들고 거실로 나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그의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남편은 한 장을 넘기더니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그걸 왜 봤어? 그 말이 사과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 제가 묻자 남편은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그래. 그냥 습관 같은 거야. 점수 매긴다고 뭐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냐고요? 제 5년이 그 노트 안에 숫자로 줄 세워져 있었는데요. 저는 조용히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올해 점수 78점. 그 밑에 적힌 메모. 명절 준비 전반적으로 안정됨. 단 아직도 주도성이 부족함. 주도성이 부족하다니. 새벽 5시에 일어나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 3번 돌린 사람이 주도성이 부족하다니. 엄마가 올해는 많이 올려줬네? 남편이 웃으며 한 말입니다. 올려줬네. 마치 제가 승진이라도 한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족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다는 걸요. 그리고 더 소름 돋는 건 노트 맨 뒤쪽에 붙어있던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내년 목표 85점 이상 만들기. 목표? 누구 목표일까요? 시어머니일까요? 아니면 저일까요? 그날 저녁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실엔 과일 깎는 소리, 주방엔 설거지 물소리, TV에선 명절 특집 예능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을 다시 데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올해는 78점이야.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 해서 순간 숟가락이 국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웃었습니다. 어머, 점수도 매겨요. 요즘 며느리들 관리 잘해야지. 농담처럼 가볍게 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직 주도성이 좀 부족해. 근데 전 부치는 건 많이 늘었어. 전이 아니라 제 자존심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요. 남편은요?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또 시작이네 해서. 그 한마디. 말리진 않았습니다.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위기 맞춰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상처받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되는 거였으니까요. 제가 화를 내면 예민하다가 되고 제가 참으면 점수 올라간다가 되는 구조.
그날 저는 국을 휘젓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시험 나만 보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관객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분 나빴어. 그래도 발전했잖아. 발전, 저는 인간이 아니라 프로젝트였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코를 골며 잤습니다. 저는 거실 불을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그 노트가 들려 있었고요. 처음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 그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모욕당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감정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5년치 기록, 점수, 감점, 메모, 그리고 문득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감점은 많았지만 가산점은 항상 남편 관련이었습니다. 남편 말 잘 따른 플러스 2점, 시댁 일정 우선 플러스 3점. 저는 그 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결국 이 시험은 며느리 평가가 아니라 아들 만족도 평가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노트를 한 장 한 장 촬영했습니다. 메모하는 소리가 이제는 제 쪽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엑셀을 열었습니다. 항목 정리, 연도별 점수 그래프, 감점 사유 분석. 5년 평균 73점. 참 우습죠. 제 인생이 그래프로 정리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감정으로 싸우면 제가 집니다. 예민한 며느리가 되는 순간 저는 또 감점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다른 걸 하기로 했습니다. 참는 게 아니라, 맞추는 게 아니라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명절까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험을 끝낼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명절 전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일찍 와서 준비해라. 점수 잘 받으려면 노력해야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더 열심히 해볼게요. 그 말이 그렇게 부드럽게 나올 줄 저도 몰랐습니다. 명절 당일, 저는 일부러 더 완벽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타지 않게, 나물은 간 맞춰서, 친척들 앞에서는 더 공손하게. 시어머니는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그 노트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엔 제 앞에서요. 올해는 85점 넘겠네. 그 말과 함께 노트가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일부러 물었습니다. 어머님, 이 점수는 무슨 기준인가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면 다 아는 거지. 그래야 집안 질서가 잡혀. 질서. 저는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그때 작은 아주버님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점수 잘 받으면 뭐 줘요? 상이라도 줘요? 순간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나중에 도움받을 사람은 정해져야지. 그 말이 조용히 식탁 위를 굴러갔습니다. 도움, 정해져야지.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존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수는 미래의 선별 기준이었습니다. 누가 더 사랑받을지, 누가 더 챙김받을지, 누가 더 가져갈지.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공정해야겠네요. 식탁 위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공정해야 다들 납득하시죠. 남편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라는 듯이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점수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점수를 매길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며 먼저 잤고 저는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파일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가족 평가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냉정해진 사람이 제가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5년치 점수표를 연도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 평가 항목, 며느리 인격 존중 여부, 공개적 비교 발언, 사생활 간섭, 빈도, 아이 문제, 언급 횟수. 아들 편향 발언 점수는 저도 공정하게 줬습니다. 아이 소식 없음 감점이라고 쓰이네 그의 아이 이야기를 꺼낸 횟수는 6번. 공개석상 비교 발언 3회, 친정 비하 2회. 숫자로 정리하니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항목도 만들었습니다. 중재 노력 영해 방관 5년. 엄마가 원래 그래 발언 17회. 평균 점수 남편 42점. 생각보다 후했습니다. 파일을 USB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인쇄했습니다. 투명 파일에 넣어 명절 선물 세트 사이에 조용히 끼워 넣었습니다. 다음 명절까지 딱 6개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 잤습니다. 점수 받는 사람이 아니라 판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음 명절엔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시험을 끝내겠다고. 설날 아침, 올해도 어김없이 시어머니는 노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올해도 평가 한번 해볼까?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남편도 따라 웃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공기가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가족 평가표 5년 종합 분석. 아주버님이 장난처럼 물었습니다. 뭐야? 프레젠테이션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공정해야 하니까요. 첫 장, 5년간 며느리 점수 평균 73점. 두 번째 장, 아이 언급 횟수 총 17회. 친정 비교 발언 11회. 공개적 점수 언급 4회. 숫자만 읽었습니다. 감정은 뺐습니다. 저는 매년 평가를 받았으니 저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질서라고 하셨잖아요. 가족이면 다 하는 거라고. 그 말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남편 평가표. 방관 5년, 중재시도 0회, 엄마가 원래 그래 18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가족은 시험장이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노트를 시어머니 쪽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이제 점수는 서로 매기지 않는 게 어떨까요?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했고 누군가는 통쾌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저는 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실은 아무도 숨쉬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꺼낸 말.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니.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매년 그렇게까지 당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망치면 어떡해.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중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분위기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지키려던 건 분위기가 아니라 제 존엄이었다는 걸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시험 보러 온 게 아닙니다. 가족으로 온 겁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저는 더 이상 점수 받지 않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명절을 끝까지 보내지 않았습니다. 친정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점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평가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